판다지 자율주행은 어, 그 내용을 이제 전체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셨는데 보자마자 어, 우선은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요즘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박 대표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예, 예, 시작해 네. 주세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참 이렇게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런 발표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뭐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런 첨단 기술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이렇게 출퇴근길에 이제 이렇게 판다지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 우리 조 대표님 이게 촉에 걸려가지고 여기 이틀 전에 전화 받고 나오게 돼서 좀 자료를 충분히 쉐어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운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판다지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 운행 사례와 스마트 모빌리티 테크 트렌드의 오버뷰 정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서 2, 3, 4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오늘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그 서울대 윤기원 그 센터장님한테 거꾸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엠바고에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오버뷰 수준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행에 대한 만족도나 이제 신뢰도 부분에서는 좀 악유가 있긴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도 소량 납품 중에서 이렇게 보시는 사이클과 같이 커브를 한번 고점을 꺾어서 이제 인더스트리 4.0까지 내려가면서 솔루션 디맨드라고 해서 지역화나 개인화에 대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모빌리티에 관계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노스 글로벌을 중심으로 많은 변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 지상에서도 움직이고 수상에서도 움직이고 공간에서도 움직이고 여러 곳에서 움직이면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응용 기술들도 나오고 우리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부분으로도 이 모빌리티 또는 로보틱스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물난리 같은 건 났었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드론 같은 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 좀 사전에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응용 기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자세한 것들은 다 이미 알고 계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고령화 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특이점의 그 시대가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위협이라기보다는 변화를 하고 있는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란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이 로보틱스 부분은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스위스 쭈리 공대에서 이렇게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로봇이 사람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일종의 POC 같은 경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을 좀 따를 수 없는 그런 특이 환경들, 뭐 깊은 눈길이라든지 연약 유형물이 나타난다든지 둔각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레바스와 같은 그런 위험 차단 지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제스처, 모션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로보틱스가 구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뭐랄까 그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술들은 한 네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인지하는 부분들, 제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동작을 넣는 움직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목적, 펑션 부분들. 근데 이제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많이 진보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공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상에서 움직인다든지 아까 수상에서 움직인다든지 공간에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데 요 그림은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가 이제 60만 대군 그 체제에서 이제 30만 대군으로 소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이제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사람의 어떤 역할들을 이제 기계의 역할로 많이 대체해가는 그런 운영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로보틱스 기술이 도입됐던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요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레벨 3 정도 지금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벨 5까지도 기술적으로 구현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15년 동안은 80% 이상을 레벨 2, 3에서 다 소화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치 판단은 레벨 3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행을 하다가 뭔가 그 사람의 개입 환경이 오게 되면 바로 자율주행을 종료하고 이제 같이 협업주행을 하는 그런 운영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고를 줄이고 그다음에 혼잡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이슈들, 에미션 이슈를 저감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자율주행 차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 주요 기술 중에 하나가 라이다 센서인데요. 여기 뭐 나오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은 좀 차치하고 지금 저는 이제 요런 라이다 센서를 운영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 이런 셧다운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전부 이제 국산화 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트라는 사례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롱레인지 레이더부터 여러 가지 그런 센서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게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 도로 지상 주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초음파 센서부터 라이다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더까지 상당히 많은 최소 6개 이상을 장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그 슬램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면 사람과 같이 이제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모션 제어를 하는 것이 잘 어우러져서 사람의 그 눈과 지능의 역할을 해서 자동차나 로봇이나 기타 이동체 플랫폼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2D를 3D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피처맵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동차를 과연 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직 신뢰도를 확보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고가 한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가 공간과 물체만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륙형 물류 차량들은 굉장히 휠 사이의 거리가 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사고를 이렇게 유발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보행자의 그 임의성이라든지 저속성이라든지 이런 반칙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기술을 진보해 가는데 많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오늘 얘기도 요 얘기로 이제 서머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이클 투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 도로 공사가 있다든지 어떤 이런 신호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그걸 잘 감지해서 소화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티클 투 비이클이라 그래서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자동차 간에 이런 통신 교환 같은 부분들이 잘 되어서 이제 그 교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V2 퍼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퍼슨은 핸디캡 퍼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 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이 이제 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터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잘 어우러져서 결국은 무인 자율주행에 이제 구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레벨 3 환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판교의 판다지 자율주행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로봇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홍보하려면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다지 버스는 40km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차간 거리가 7m 정도 확보되고 있고 제어 기술은 레벨 3 정도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잡 시간, 저희들 출퇴근 시간대에는 한 7대3 정도로 해서 협력 주행이 이루어집니다. 뭐 사람들이 밀고 들어온다든지 차들이 이렇게 밀집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드라이버가 개입을 하고요. 기타 상황에서는
그냥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탑승을 해서 이게 아직 엠버그에 걸려 있어서 자료를 공유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 회장님 말씀 듣고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차가 좀 가고 있는데 지금 운전자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를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이 앞에 보면은 모니터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안전요원도 타고 있고요. 뒤로 14개의 시트만 만들어서 우리 승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요 단계에서 이제 아가씨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요. 넘었으면 이제 어떤 보행자가 아가씨가 앞에 조그맣지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자율주행 상태에서 멈춰섰다가 보행자를 보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닝을 해갖고 돌아서면은 이제 정지 모드로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롱 레인지로 들어갈 때는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바뀌고 해서 계속 협력 주행이 되는 레벨 3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기술에 대한 난이도나 선도성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이제 좀 마인드업 하려고 제가 하는 일도 이쪽 일이다 보니까 마인드업 하려고 계속 아침에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조 회장님이 보시고 그냥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게 되고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놓게 되면은 이게 한 15분 거리 정도 됩니다. 7스탑 정도 되고 그래서 쭉 다니게 되고 이제 요 시간대는 이제 혼잡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라서 요 시간이 아닐 때는 100% 자율주행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뭐 상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군데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현대차에서 강남 지역에 로봇 택시를 아마 운영하시는 걸로 이렇게 프레스 릴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 5까지 기술은 구현할 것 같고요. 아마 실행은 이렇게 2, 3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조금 길게 찍은 거고요. 짧게 찍은 거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잠깐만요. 숨기기. 네. 그래서 짧게 이제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이거 이제 자율주행 것만 쇼컷으로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쓰고 있는 레벨 3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가면서 이제 운전자 개입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동영상이 끊어져 버렸네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제 판다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모임을 이쪽 판교 지역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게 상용화되고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뒤에 이제 모빌리티의 진 오버뷰가 좀 더 있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물류 쪽에서 상당히 많은 진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 기술들, 환경 관련된 기술들, 건강 관련된 기술들 쪽에서 이 CS 메가 트렌드가 읽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빌리티 영역은 이렇게 전기차를 이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쪽, UAM과 같이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는 이제 공간 이동 수단이라든지 VTOL과 같이, 그다음에 이제 물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가 없어지고 자율주행이 되면서 군집주행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슈도 있고 환경 이슈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 대인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분야에서의 드라이빙은 즐길지 모르지만 업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좀 부인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져서 기술들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현대차 경우가 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건 50%까지만 갖고 가겠다. 나머지는 로봇이나 아니면 UAM에서 20%, 30%를 가져가겠다 해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는 사례를 발표했고, GM이라든지 기타 많은 회사들이 똑같은 경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빌리티 회사를 변신하면서 저희들도 이 관련된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물류 로봇을 하든지 서비스 로봇, 그 다음에 개인 이동 로봇 관련된 것들을 지금
시시각각으로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모빌리티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레이카 BLK라는 그 회사가 일종의 이 모니터링하는 측량기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로봇이 아까 말씀드렸던 4대 기능 중에서 인지부, 센싱 유니트 쪽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많이 붙일수록 정밀해지고 고정밀 지도를 생성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성비가 나빠지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만든 것은 이걸 유니버셜하게 다 모아놓은 요 헤드에 있는 유니트입니다. 요거를 달게 되면 로봇이 사람과 같이 막 스캔을 하면서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존디어 사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게 굉장히 큽니다. 45m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제초제의 한 80%를 이게 선별해서 분사해 주겠다 해서, 이게 무인이거든요. 사람은 없고 다니면서 이 농약을 뿌리면서 사람도 유혹하고 우리 농작물도 몸에 좋은 유기농으로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생각을 갖고 있어서 두 개의 회사가 혁신상을 받은, 지금 한 500개 회사 중에서 20개 회사만 주는 혁신상을 받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 활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로봇에 대한 원칙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요 판다 자율주행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탑승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예. 1분 정도 남았네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대표님, 저희가 뭐 쌍방향은 쉽지 않는 구조니까 별도로 궁금하신 거는 아마 박 대표님한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판교 가서 이걸 타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타면 됩니까? 판교역에 오시면은요, 판교역 1번 창고에 나오면 시승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승장이라고 표현되지는 않고 1번 몇 번 출구입니다. 합니까? 예?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30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굳이 따져보면은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니까 뭐 한 14번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판교 24번 하겠네요. 네. 예, 판교 갔을 때 시간을 내서 앞에 조금 시간 여유를 둬서 그거 한번 시승해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시승하시고 어쨌든 제 회사로 오시면 제가 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예. 제 회사까지 짧은 시간 어쨌든 모빌리티와 관련된 키워드 뭐 이런 것도 쭉 얘기해 주셔서 어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산책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